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성범죄 집단을 운영한 총책, 이른바 목사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33살 김노관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노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김노관은 이에 불복해 이튿날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상공개위 결정에 따라 김노관의 이름과 나이, 사진이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김노관을 검거했습니다. 가능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예요. 김노관은 소셜미디어에서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에 관심을 보인 남성과 성적 호기심을 표현하는 여성의 약점을 잡아 조직원으로 포섭했습니다. 자신을 목사, 조직원을 집사나 전도사로 부르며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를 세웠고 이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세를 확장했습니다. 김노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과 심리적 지배를 통해 가학적인 성착취 행위를 강요하고 미성년자 10명을 성폭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아왔습니다. 올해 1월까지 최근 5년간 피해자는 무려 234명, 이 가운데 159명은 10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 사건의 3배 넘는 피해 규모입니다. 범행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경찰은 김노관의 공범을 추가로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비슷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20대 남성 김모 씨는 같은 동네에 살던 고교 여자 후배의 사진을 합성해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9개월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눈이랑 그런 걸 합성한 사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여자들의 사진에 제 얼굴을 합성한 되게 무서웠어요. 이게 얼마나 봤을지 감당이 안 되고. 김 씨는 피해자의 호감을 사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SNS를 통해 이른바 지인 능력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남성 의뢰인들을 끌어모았고 초등학생을 포함해 10대 청소년들이 다수 걸려들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친구나 학교 선후배, 연예인, 심지어 가족 사진까지 김 씨에게 보내왔습니다. 사진을 받자 김 씨는 딱 걸렸다며 돌변했습니다. 자신을 온라인 성범죄 등을 찾아내는 자경단이라고 밝힌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온라인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입막음 명목으로 30에서 50만 원씩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김 씨가 협박을 통해 가족 연락처나 학교 정보를 넘겨받고 이를 빌미로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까지 시도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분석을 통해 의뢰인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미성년자들의 성착취물을 얻어내 유포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김모 씨가 조주빈입니다 라는 제목의 텔레그램방에 가입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옥중 편지를 비롯한 조주빈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는 추종자들이 모인 방이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텔레그램 방에서는 신혼미상의 사용자 A와 범죄를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 A는 약점 잡은 여성은 몇 명 찾아놨다며 남자 노예를 완성하면 된다고 김 씨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다른 남성 가담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김 씨는 자신이 확보한 남성들 연락처를 건넬지 묻기도 합니다. A는 특히 남성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다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를 통해 규모가 커지는 다단계 시스템이라고 구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봤을 때 A는 김 씨가 확보한 청소년들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은 뒤 다른 조직원 B를 통해 이들을 협박하는 식으로 하부 조직을 구성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A가 김 씨의 윗선 역할을 하며 박사방 같은 범죄단체를 만들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사공성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어떤 혐의가 지금 추가된 겁니까? 네, 경찰이 피의자 김 씨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네. 과거 이 혐의는 박사방 조주빈과 그 일당들에게도 적용됐던 혐의인데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구성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단서들로 볼 때 김 씨 개인 범죄의 차원이 아니라 A를 비롯한 윗선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김 씨한테 범행을 지시한 이른바 누군가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윗선이 누군지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 누군지 특정되진 않습니다. 이 김 씨와 A가 대화한 내용을 보면요. A가 본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N번방 사건이나 이 참교육단 사건 등의 잔당으로 의심되는 인물인데요. A는 김 씨에 대한 지시와 함께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한 역할 분담을 지시합니다. 결국 이 주변에 다양한 조력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범죄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 김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김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중학교 1학년 A양은 자신이 딥페이크 합성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중학교 학생인 B군이 SNS에 올라온 A양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이었습니다. A양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과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B군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A양의 학부모는 학교의 조사 과정에서 A양의 신원을 보호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A양의 학부모가 제출한 서류에도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의 정보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이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A양의 신원이 노출됐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들에게 보낸 학폭위 참석 요청서에 A양 등 피해자 3명의 실명과 학교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A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해자가 저희 아이를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 더 두렵겠죠.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은 A양이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만 숨겨지길 원했다고 받아들였다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결과 통보서엔 A양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양 측은 피해 학생의 신원 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지역 기초의원들에 대한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지역 구 군의회 등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협박 이메일을 받은 기초의원 6명이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협박 이메일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메일엔 피해자 얼굴이 합성된 남성이 여성을 껴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성 문구가 담겼습니다. 20대에서 30대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자 중엔 50대 기초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협박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기초의원들도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많거나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지금까지 피해를 신고한 기초의원은 3명으로 모두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된 피해 내용은 모두 유사하다면서 범행에 이용된 이메일을 통해 피의자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